네, 저희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하는 도중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호스트 허락 없이도 들어올 수 있죠. 네, 그러면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혹시 그 지금 여은이라고 돼 있으신 분은 성함이 그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실명으로? 네. 그 네. 안경 우리 그 요 실습 오리엔테이션에만 오신 분들을 소개를 좀 해주셔야겠네. 그럼 진짜 소개요. 다른 분들은 다 만났었으니까. 아, 네. 지금 이 방에는 그 피스빌딩에서 60시간 교육을 받으신 분들 25분 하고요. 그리고 이미 교육은 마치셨지만 실습만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실습 신청하신 분들이 총 4분이신데 지금 이 자리에는 3분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실습을 위해서 들어오신 분, 김소연 선생님, 그리고 세종의 이순민 선생님, 그리고 박재원 선생님 3분이 계시거든요. 네. 짧게 인사 좀 나누실까요? 김소연 선생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사실 복직을 작년 12월에 해서 작년에 이 활동을 좀 많이 못했어요. 육아를 하느라고. 그래서 지금 어떤 활동인지도 사실 뭔가 감이 안 잡혀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잘 듣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순민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세종에 있는 이순민이라고 합니다. 저도 작년에 회복적 경찰 활동을 함께 참관과 또 실습을 도와서 활동을 했었고요. 올해 이렇게 또 자격과정에 같이 실습을 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재원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2급 과정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희 실습 오리엔테이션 시작할 건데요. 원장님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갑자기 세종이 그 막강 세종 팀이 됐습니다. 네, 4분.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시면 그분도 세종이시죠? 그분은 이천에 계신 분, 김영희 선생님. 김영희 씨. 네. 아무튼 저희가 지난번도 그랬지만 이렇게 그룹이 딱 4명씩이었는데 희한하게 세종도 4명 완전체가 됐습니다. 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 빨리 4명 4명이 한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튼 지난번 교육대들도 뵈서 되게 반가웠고 애들 많이 쓰셨고요. 또 왔다 갔다 하시 특히 멀리 제주에서 오신 분들 뭐 부산 우리 이인영 선생님 뭐 대구 포항 되게 애들 많이 쓰시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정미영 선생님도 무사히들 다 돌아가신 거죠? 네. 화면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질문들이 많으시면 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근데 뭐 핵심은 이 실습 앞으로 3개월 약 3개월간 진행될 실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가이드라인을 잘 들어보시고 실습도 중요하고 레포트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해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기회 되면 바로 실습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을 구할 게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지금 활발히 진행 중인 회복적 경찰 활동 있잖아요. 우리 그 실습 때도 많이 말씀드렸죠.
맞아. 교육 때도 그 회복적 경찰 활동에 저희 생각에 최소 한 번씩은 참관을 통해서 이 실습 과정의 일부로도 참여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계속 그 계획을 세웠었는데, 경찰 쪽에서 저는 그걸 까먹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평가회 때 그런 일부, 아마 한두 경찰서 같은데, 그 위원이 아닌 분들의 참석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답니다. 위촉받지 않은, 그러니까 명단에 없는 분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한 경찰서가 있었대요. 얘가 했었다는데 저는 그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 위원 위촉이 되지 않은 분들은 참관을 할 수 없다라는 게 전체 이제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는 그 어차피 여기 2급 통과하시고 하면 또 경찰 활동도 하시고 그러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수요는 계속 요구는 하는데 이 참관에 대해서는 좀 가이드라인을 기준을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저희가 원래 좀 그렇게 하길 바랬고 실제 또 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뭐 경찰 쪽에 요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실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고 더 의지가 불타죠. 그러니까 내가 꼭 그 2급을 통과해서 위원이 돼서 경찰서를 내가 당당히 들어가리라 이런 그런 의지가 이제 불타기를 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뭐 그 기회들을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제 서클을 몇 회 하고 조정을 몇 회 하시는 게 이제 실천인데 요게 이제 어쩌면 횟수가 조금 줄 수도 있겠어요. 너무 이게 많아서 어렵다 그러시면. 그런데 그거는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자격관리심사위원회에서 이 경찰의 참관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1회 정도는 그걸 대신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한번 논의를 한 후에 안내를 드릴 테니까 지금은 원래 있었던 그 기준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그게 되면 뭐 그렇게 됐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희 바람은 똑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실습 보고서 데드라인 전까지 잘 제출하셔서 그게 기본이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험도 못 보시게 되기 때문에 잘 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하는 2급 시험도 전원 합격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협회는 여러분들하고 척을 지기 싫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시험이 항상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 말씀 떨어지더라도 절대 저희는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같이 활동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 힘을 보시면 된다. 내년에 1년이 금방 가더라 생각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절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경 국장님께서 차근차근 잘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질문이 있으신 거는 오늘 시간에 충분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제가 카톡 단톡방에 교육생 단톡방과 또 실습생 단톡방에 그 실습 안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간단한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고요. 실습 보고서 샘플을 또 올려드렸어요. 다 보셨나요? 네. 네. 그 실습 안내 가이드라인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습 보고서는 저희가 총 6번 작성하셔야 돼요. 그 6번이 4번은 서클
진행한 보고서고요. 2번은 조정, 회복적 조정을 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제가 실습 보고서 샘플을 드렸는데요. 그 샘플에 꼭 그 샘플을 사용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샘플 안에 제시된 내용은 여러분들이 양식에 맞게 들어가야 될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하고 구상하고 또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답이 왔는지 어떤 합의문을 이끌어냈는지 모든 것이 그 안에 담겨야 돼요. 그래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는데 실습 기간은 5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신 다음 날부터 실습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5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습을 마치시고, 보고서 제출 마감은 8월 31일 날 12시까지 받겠습니다. 밤 12시요. 네. 그렇다고 뭐 9월 1일 날 보냈다고 제가 이건 안 됩니다 라고 돌려보내진 않지만 마감 기한을 좀 지켜주시면 이거를 제가 수합해서 자격관리위원회 보낼 때 좀 수월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혹시 김기찬 선생님 이거 공유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거 말고 제가 실습 안내 보내드린 파일. 네. 네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서클 보고서, 그러니까 실습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구상 및 기획의 단계에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획을 했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서클 진행한 내용 적어주시고 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같이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실습 보고서 샘플을 보셨을 거예요. 맨 뒷장에 보시면 사진 첨부하는 것도 있고 또 평가서를 제출하는 게 있는데요. 그 평가서 제출까지가 보고서의 완료입니다. 근데 그 평가서는 서클이나 조정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서클에 참여하신 분, 조정에 참여하신 분들이 진행자를 평가하는 평가서입니다. 꼭 받아서 PDF나 아니면 스캔을 떠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습 보고서 양식은 제가 카톡에다 올려드렸는데 혹시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개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요. 이메일 접수가 가능하고요. 이메일 접수가 안 되시는 분들은 등기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메일이 편하시겠죠.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어요. 꼭 여기로 보내주시고 제출 마감 기한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네. 네, 그러면 자격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격시험은 저희가 9월 25일로 공지가 됐습니다. 토요일이고요. 아직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고 저희가 인원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응시 인원이 한 5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 오후 반으로 나눌 것 같고 어떻게 반편성을 할지 조편성을 할지는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평가 방식은 실습 보고서 제출하신 거 50% 반영되고요. 또 시험 당일날 조정 시연하는 것 50% 반영해서 점수로 환산됩니다. 그래서 자격관리 심사위원이 4명이 각 조의 심사위원이시고 또 보조 심사위원 4분이 또 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4조로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응시 인원이 많으셔서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조를 좀 줄여서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슈퍼바이저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습 보고서를 제출하시기까지 어떻게 실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 서클이나 조정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조를 짜드리면 그 조에 슈퍼바이저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씩 배정되세요. 그러면 그분께 질문을 하시고 조언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여기까지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제가? 네, 전연아 선생님, 네. 네, 여기 실습 보고서 50%, 시연 50%면 몇 점이면 합격하는 건가요? 70점 이상이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격관리위원회에서 하시는 거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실습 보고서에서 탈락하시는 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충분히 잘 적어주셨고 시연 하시는데 가장 좀 비중이 있으시겠죠. 네, 그래서 시연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다루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아, 선생님, 네, 네, 저기, 그, 평가서가요, 예. 함께 하는 뭐 서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 아니면 당사자도 그 모든 사람들 걸 다 받아야 되나요? 다 받으시기는 불편하시겠죠. 서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20명이 했다. 20명 다 받으시면 좋은데, 원래 평가서는 20명 다 돌리는 게 맞고요. 저희한테 제출해 주실 때는, 그러니까 이 평가서를 받는 이유가, 실습 보고서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도 있지만, 선생님들이 진행을 잘 어떻게 하셨는지를 참가하신 분들한테 피드백을 받는 거기 때문에, 참석한 분들한테 다 평가서는 받으시고 그다음에 실습 보고에 제출하실 때는 그중에 샘플로 한 5개 이상 이렇게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 통틀어서 5개 이상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회당. 한 회당요? 서클 한 회당 아, 5개 이상 첨부하시면 되고요. 조정 같은 경우는 평가서 받을 때 뭐 많지 않으시겠죠. 조정은 뭐 당사자 2분하고 혹시 뭐 당사자가 1인 이상이면 그분들 조정 평가서 받으시고 다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가 있어요. 이 사진은 서클 같은 경우는 사진 첨부가 가능하지만 조정하실 때 사진은 조금 예민한 부분이라 꼭 사진 첨부는 필수는 아니고 하시면 그렇게 그냥 이렇게 진행했습니다라고 그냥 첨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사진 첨부라는 부분에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조정에도 평가서 넣어야 되나요? 네, 선생님. 조정에도 평가서가 첨부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평가서를 받으시는 게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분들이 솔직하게 적어주시니까 피드백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8월 31일까지 보고서가 다 제출 안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염려는 없으세요? 네, 네, 걱정되시죠? 그래서 원래는 실습 보고서 6개가 다 도착을 해야 2급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시는데 저희가 지금 올해 3회째 하면서 실습 보고서, 그러니까 시험을 볼 자격을 조금 완화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실습 보고서를 다 내신 분은 물론 시험을 보시지만 예를 들어 반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서클 2개, 조정 1개까지 진행을 했다. 라고 하셔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다 보고 난 9월 25일 날 시험 마치고 저희가 10월 16일까지 정말 마지막 데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나머지
서클 2개, 조정 1개, 나머지의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험 전에 다 제출하시면 마음 편히 시험 보실 수 있고요. 네, 정말 찾기 힘들어서 못했다, 나는 시험을 못 보는 거냐, 그거는 아니고, 네, 보고서의 반 정도만 하셔도 시험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6개 보고서 중에 3개가 다 서클이다, 조정은 한 번도 못했다, 그러면 조금 곤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서클 2개, 조정 1개는 기본입니다. 예, 최소 조건이에요. 시험 볼 최소 조건. 조금 여유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그때까지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조정, 뭐 서클은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많이 진행하시고 찾기 쉬우실 것 같은데, 조정을 찾기는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그럼 조정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정의 범위는 문제 해결 서클도 저희는 조정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문제 해결 서클. 그래서 실내 서클뿐만이 아니라, 네, 서클을 중간에 하시다가 아이들이 만약에 혹은 당사자들이 다툼이 생겼어요. 서클 하다가 실내 서클 중에, 그러면 실내 서클 하다가 중간에 이제 문제 해결 서클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조정으로 보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실습 대상의 범위라고 해야 될까요? 서클은 뭐 가족, 친구, 동료, 동네 주민들, 뭐 학부모 모임, 소규모 대상으로 가능하고요. 조정은 경찰서나 교육청 단위의 큰 그 회복적 대화 모임에서부터 작게는 이웃, 친구 간의 뭐 갈등, 이웃 간의 갈등,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혹시 누가 싸우면 나 좀 소개시켜 달라, 내가 중재해 주겠다.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생판 모르는 사람 조정하는 것보다 또 아는 사람 조정하는 게 좀 마음 편히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실습의 목적은 본인이 직접 해보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예. 집에서 아이들 싸우는 것도 가능한가요? 뭐 아이들이 싸웠으면 그렇죠, 가능하죠. 당사자 1, 2, 사족 모임 따로 만나시고 네, 본 모임 하시고, 네, 아이들한테 평가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있어요. 네, 그 서클에 네. 뭐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최소 구성원들 인원은 네, 5명 이상이면 될 것 같아요. 5명. 5명 이상이요? 예, 예. 2명 놓고 서클은 할 수 없으니까 최소 알겠습니다. 5명. 네, 저기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 당사자들이 상황적으로 뭐 집에서 같은 경우에 너무 편안한 차림이라든가 네. 네, 뭐 어떤 풍경 어느 정도 라인까지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진을 첨부하라는 의미는 서클을 혹은 조정을 하나의 추억으로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필수는 아니에요, 사진 첨부는. 그래서 뭐 집에서 너무 편안한 복장 잠옷 차림으로 했다, 뭐 그런 데서 안 될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아마 보통 사진 찍는다 그러면 원치 않으실 거예요, 가족들이라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굳이 사진 첨부 안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찍어야 돼 막 굳이 이렇게 해서 억지로 붙여놓고 찍을 필요는 없고요. 네, 이해되셨어요, 선생님? 네. 그리고 이런 질문도 가끔 주셨는데, 한 그룹으로 여러 번 서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 그룹으로 여러 번 서클을 진행할 때 이거를 그러면 한 번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한 횟수대로 봐야 되느냐.
질문이 아마 서클마다 다를 텐데 제목도 다르겠죠. 똑같은 제목으로 서클을 할 수 없으니까 제목을 좀 달리해서 질문을 달리하면 서클 다른 횟수로 인정이 됩니다. 같은 구성원이라고 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서클 모임을 한번 했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주민들하고 했다. 그 똑같은 대상으로 그 다음번에는 뭐 독서 모임을 위한 서클 진행할 수도 있고요. 그 같은 모임으로 다른 뭐 어떤 뭐라 그럴까요? 서로의 관계를 뭐 돈독히 하기 위한 어떤 서클을 진행했다 이러면 총 3번의 서클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정을 하시다가 혹시 본 모임까지 못 간 조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전 모임만 하고 중단되는 경우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보고서에 작성하시면 조정 1회로 인정이 됩니다. 네. 궁금한 것 없으시면 저요. 네, 또 있으세요. 네. 혹시 저희 이 동기 방에 계시는 저희 선생님들끼리의 서클을 진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저하고 뭐 정미양 쌤하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저도 보고서를 쓰고 다른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그 진행자 역할을 바꿔본다든지 연습을 해보고 같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고 각각 따로따로 뭐 주제를 다르게 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인정해 주시나요? 네, 서클이 뭐 인정 안 된다라고는 안 하겠지만 같은 분들이 그러면 서클을 계속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에 임수영 선생님이 진행을 하셨는데 그 서클을 가지고 다른 예를 정미연 선생님 참석하셨는데 그 똑같은 내용을 보고서로 쓸 수는 없겠죠. 진행하시는 분이 쓰시는 거니까 뭐 다른 날짜에 또 다시 모여서 서클 한다.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작년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가 역할극처럼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정해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팀을 짜서 선생님이 당사자 1, 당사자 2, 여러분들이 교육받을 때 실습처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역할극으로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 역할극은 저희가 그 조정으로 인정을 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그 조정, 그 현장을 찾아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그 조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학생 간에 뭐 이런 갈등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데 아까 평가서를 5명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조정에 참여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당사자일 경우에 2사람이잖아요. 네. 그건 두 장만 내시면, 두 장만 내시면 되죠. 아, 그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서클처럼 대량의 인원이 참석하셨을 때, 네. 20장을 다 첨부하기는 너무 분량이 많아지죠.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조정을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원래 저희가 경찰 활동이나 어떤 교육청에 갈등 조정을 나가면 주진행과 협력 진행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정하실 때는 협력 진행자를 뭐 구할 수도 있지만 협력 진행자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더 많으시겠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 조정과 협력 진행을 같이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협력 진행을 구해서 같이 하셨다라고 하면 협력 진행자도 본인의 역할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셨거나 또 뭐 우리 대화 규칙을 읽어주셨거나 그 어떤 분명한 역할이 주어진 협력 진행은 조정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협력 진행자도 같이 그 조정에 대한 구상, 기획을 같이 하시면서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 저희가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질문이 없으시네요. 궁금한 게 저희는 되게 많았는데. 네, 선생님. 금방 말씀하신 협력 조정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네. 주 조정자랑 협력 조정자랑 보고서 내용이 같아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같아질 수 있고 본인은 그러니까 주 조정하신 분은 주 조정자로서 어떤 질문을 했고 사전 모임에서 본 모임에서 어떤 기획을 했는지 적으실 수 있고 네. 협력 진행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주 조정자와 같이 어떤 기획을 했는지 적으시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보고서가 똑같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는 관점과 보는 또 생각이 다르니까 같은 내용을 조정하셨더라도 작성하는 보고서 내용은 아마 본인의 언어로 작성되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선생님. 저희가 이제 제주도가 네.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경찰서 쪽에 뭐지? 참관. 뭐죠? 비폭력 대화. 네. 비폭력 대화 그쪽에서 이제 들어가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제주도에서 이제 비폭력 대화 하시는 분 최정혜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아마 비촉대 위원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네. 그분하고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무튼 뭐 이렇게 안면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실 이제 최정혜 선생님하고 만나서 네. 혹시 이제 그런 사안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협력 진행자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이제 좀 제안을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나는 아까 이제 그 원장님께서 경찰 쪽에서 이제 그거를 뭐 약간 그렇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셨다고 해서 네. 그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게 괜찮은지 하나랑 또 하나는 이제 비폭력 대화 쪽의 조정은 이제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약간 다른 방식일 텐데 네. 혹시 들어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협력 진행자 들어가도 괜찮은지. 네. 네. 저희가 그거를 굳이 막을 수는 없겠죠. 직접 현장에서 하시면 도움은 되실 텐데 지금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경찰서가 다 그런 우려를 표명한 건 아니지만 몇몇 경찰서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은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제주에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경찰서에 협력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가능하시다면 뭐 참석하셔서 직접 그 현장을 경험하시고 보고서 작성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걸 저희가 안 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 부분은 네, 제가 좀 방식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네. 저 연구식인데 비폭력 대화 그 모델이요. 저희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만약에 협력 진행자로 그 사건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저희들로부터 들으신 내용 가지고 그 모델에 뭔가 이렇게 좀 그 진행자로서 혹은 협력 진행자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네, 이 시스 보고서를 통해서 요 연습을 하시도록 하는 이유는 지난번 교육받으신 내용을 반영해서 실제로 조정자가 되시기 전이긴 하지만 그걸 연습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린 거라서 비폭력 대화라는 전혀 다른 모델로 진행되는 대화 모임에 참여한 거를 시스 보고서로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비폭력 대화와 저희와 비폭력 평화 물결과 갈등 해결과 대화 모두가 들어가 있는 그 네트워크에 경찰청이 요청한 내용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개인적인 관계로 그 어느 경찰서에 어느 사건에 참여하신다는 거는 그 시간 자체에 뭐 갑자기 경찰이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못하겠지만 그 경찰서 담당자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드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혹시 다른 예전 선생님들은 이런 케이스들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드셔서 하셨는지 그런 일반적인 케이스들 어떤 거 이렇게 실습하셨더라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작년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코로나가 터졌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서클도 모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저희가 온라인 서클도 인정해 드렸어요. 네, 요즘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온라인으로밖에 안 된다, 만날 수가 없다 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서클도 저희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정 같은 경우는 온라인 조정이 좀 힘드시죠. 그래서 조정은 이제 직접 만나시는 걸로 했고 그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가족 간 아이들 다툼 그리고 동네 아줌마들 싸움, 아파트 주민들 다툼, 네 그런 현장에서 찾으셨고요. 또 뭐 학교 현장이나 교회에서도 하신 분 계셨어요. 교회, 공동체, 작은 공동체에서도 있는 갈등들. 네, 그렇다고 뭐 아이들이 일부러 싸워 이럴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주변에서 찾아서 하셨습니다. 올해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올해도 온라인 서클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시다면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조정은 온라인이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네. 지금 4인 이상 모집 집합금지라서 네. 이게 풀리면 괜찮겠지만 안 풀리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저희가 교육도 지금 20명이 넘게 마스크 쓰고 교육을 했지만 조정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막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말 최소의 인원으로 뭐 하신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클 진행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니까 그것도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없으신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 있어요. 아, 네, 질문. 네. 그 실습 보고서 샘플을 보내주셨잖아요. 네. 꼭 이 형식이 아니더라도 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네. 최소 뭐 A4 몇 장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서 말한 뭐 진행 과정, 후기 이 정도를 좀 자유롭게 네. 이렇게 그 구성해서 네. 편집하면 뭐 분량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있는가요? 최소 분량은 보통 작성하시는 분들 보니까 한 4장, 5장씩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희가 샘플에 보여드렸던 그 김기찬 선생님 혹시 이거 화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실습 보고서 샘플이요. 좀 전에 장수는 사진하고 평가서 다 포함해서 4장 말씀하신 건가요? 넘어가겠죠. 그거 빼고 보통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서에 보시면 제목이 우선 있고요. 제목 밑에 이제 기획 목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샘플로 지금 넣어드린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클과 조정을 기획하셨는지 적어주시면 되고요.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진행 과정, 지금은 이제 서클에 관한 진행 과정이었어요. 준비 단계, 진행 단계, 마무리 단계. 그다음에 질문은 어떤 질문을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조정으로 넘어간다면 조정 보고서에서는 사전 모임 전에 어떤 구상을 가지고 또 왜 모이게 됐고, 또 사전 모임에는 주로 어떤 질문을 할 것이고, 또 사전 모임 하고 나서 그 본 모임 전에 다 여러분 단계별로 배우셨잖아요. 그런 것들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런데 작년에 말씀드리면 질문을 하나 하고, 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라고 하고 그 밑에 당사자들이 했던 이야기를 거의 기록 수준으로 다 적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면 너무 보고서가 많아지고, 어떤 질문을 했는지, 어떤 과정으로 이게 마무리가 됐는지까지 적어주시면 돼요. 기록 수준으로, 녹음 거의 레코드 수준으로 안 적으셔도 되고요. 마무리까지 다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진행 후기로서 본인이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잘 안 됐고 배운 점은 뭔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조정 보고서면 그 뒤에 약속 이행문까지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약속 이행문을 넣으실 때 혹시 당사자들이 뭐 이름이나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렇게 동그라미 처리해서 내주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진 첨부와 또 평가서를 제외한 내용이 적어도 한 3장 이상은 들어가실 것 같거든요. 최소 너무 많다 싶으시면 한 장으로 줄이셔도 돼요. 그거는 뭐 분량이 적으니까 점수를 깎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용만 충실하게 들어가면 네, 분량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조정도 좀 샘플을 아까 그냥 뭐 사전 모임이라든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도 좀 샘플을 올려주실 수 있나요? 실습 보고서? 조정 샘플은 저희가 따로 이거는 서클 샘플인데. 네네, 서클 그래도. 샘플이고요. 조정은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많아서 저희가 따로 샘플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 조정에 대한 실습 보고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작성하시면 돼요. 그 배웠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사전 모임 단계 혹은 본 모임 전 단계, 본 모임 단계, 또 사후 단계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니까 저희가 따로 샘플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더라고요. 너무 많은 범위라서. 네. 그러니까 그걸 자세하게 적은 거는 아니더라도 네. 뭐 예를 들면 진행 과정의 사전 모임 그러면 뭐 1 그래가지고 뭐 지금 보면은 진행 단계 뭐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 단계 이렇게 있듯이 네. 사전 모임도 예를 들면은 뭐 가해자 질문 뭐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피해자 질문 그러면 뭐 대략 뭐에 관한 질문을 했느냐에 관한 그런 것 정도는 네네,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약간 샘플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건 자체에 대한 그런 샘플은 아니더라도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안 만들어서 그리고 지금 보통 한 4장 정도 사진을 제외하고 4장 정도라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 서클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한 장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충분히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다면 한 장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뭐 분량은 제한이 없습니다. 한 장 냈다고 해서 떨어지고 뭐 10장 냈다고 해서 붙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 목적, 진행 과정, 그리고 진행 후기 이런 부분이 들어가면 그거는 저희가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진행 과정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사전 모임, 본 모임 네, 이건가요? 네, 네. 아니면 이거를 나누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 목적, 조정에 대해서 기획 목적, 그다음에 사전 모임, 본 모임 단계, 그리고 사후 단계. 네, 뭐 그렇게 해서 나눠서 작성하셔도 될 것 같아요. 틀은 따로 없습니다. 그 조정 보고서에서는.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가 이 조정을 하면서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저희한테
글로써 표현해 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보통 경찰청 같은 경우는 보고서 양식이 없나요? 있어요. 저희가 결과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이거하고는 너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정을 배우기 위한 실습 보고서를 내는 거고, 경찰청에 저희가 경찰서의 사건에 대한 약속 이행문은 정말 그 사건을 저희가 대화 모임으로 진행했고 그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는 그 양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양식에 맞춰서 이거를 만드는 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는 이제 사전 모임하고 본 모임 할 거니까 경찰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형식 정도는 거기도 사전 모임, 본 모임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을까. 결과 보고서가. 보고서는 보고서에 설명을 드리면 경찰서에 내는 결과 보고서는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당사자 만났던 그 당사자 홍길동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만났다는 내용을 쭉 서술하게 돼 있어요. 진행자가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서술하고 또 본 모임에 그냥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적는 칸 딱 2칸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속 이행문 첨부가 되고 또 진행자의 뭐 의견이라고 해야 되나 뭐 기타 의견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정도. 간단해요, 양식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 결과 보고서 양식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양식 거의 비슷하게 경찰서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까 신지혜 선생님 손 드셨는데요. 저 정열량 선생님하고 같은 의견이었어요. 경찰서에 제출하는 결과 보고서 양식을 좀 보고 싶다는 네. 마음이었습니다. 네. 네. 네, 장순희 선생님. 저는 약속 이행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 실습하는 동안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기본 양식이 있다면 그러니까 뭐 서명란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런 맨 밑에 들어가는지 거기에 날짜가 들어가는지 그런 양식이 간단하게라도 있다면 그것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약속 이행문도 저희가 교재에 넣어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교재에 보시면 약속 이행문 있을 거예요. 있죠? 네, 42페이지 있습니다. 42페이지.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아까 손 드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혹시 윤구식 선생님 더 저희 그 실습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특별히 없는데요. 제가 우선 이동 중이라 네. 제대로 잘 참여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실습 그 보고서 양식이라든가 그 내용 관련해서 그 궁금함이 많으셨는데 그 이미 국장님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충분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후에 아마 선생님들과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로 매칭되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좀 더 오늘 미처 주시지 못한 질문이나 그에 따른 답변은 그 슈퍼바이저를 통해서도 아마 계속 그 궁금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운전 중이신데 지금 안양에서 또 본모임 하시고 올라오시는 길이시거든요. 조신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신 윤구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좀 오늘 여기서 실습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거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 수고하셨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협회 사무국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열심히 전화 받습니다. 전화 주시고 혹시 또 전화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카톡으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습 잘 하시고요. 네, 8월 31일까지 보고서 제출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